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 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 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일자리 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환경국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선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 일자리 사업에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및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69명을 채용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9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 일자리 확충 및 세대별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회생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142억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라이브 커머스 패션쇼, 랜선 쇼룸, 수출 상담회 등 언택 비즈니스 사업 발굴을 통해 섬유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양주 사랑카드를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까지 218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사업비 총 2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및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행정과에서는 양주 동주천 발생 생활 폐기물을 자원회수실에서 일일 평균 170톤을 소각하여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장기 방치된 불법 투기 폐기물 8개소 5만 1,933톤의 처리를 완료하여 양주시의 청정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 점검 결과 총 77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 방역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양주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변화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 추진으로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섬유 패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환경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미래 환경 도시 구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수질, 대기 환경 감시 강화로 안전한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양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반입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원순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성실히 추진하여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용과 일자리, 지역 특화경제, 친환경 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환경국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입니다. 235조 산업재해 제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민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주요 건설 현장, 제조업체 등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조 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업 공동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병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발열 체크 등 지역병행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7조 신중력 정령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및 238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연례적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39조 감동양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AI 면접 채용, 화상 면접 등 새로운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택트 시대 채용 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조 도전 양주 청년 미래로 일자리 사업은 연례적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2조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소한 청년센터의 기능을 이원하여 청년 옷장, 창업 사무실 등 청년 취창업 지원은 물론 청년 세대의 직업 가치관을 고려한 청년 성장 및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센터가 양주시 청년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조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재정 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조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비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온라인 판로 지원, 공공 배달앱 지원 등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골목 상권은 상점과 지점과 상인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겠습니다. 251조 지역경제 빠른 회복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성장 기반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금 지원, 기술 개발 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조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증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하여 뉴딜 및 넥스트 노마 시대에 맞는 제조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5조 경기 북부 패션 디자이너 업스토어 건립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섬유산업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우수 디자이너와 원단 소재 기업을 동방성장을 지원하고자 경기 북부 패션 디자이너 업스토어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섬유 원단과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를 구축하고 패션 창작 체험 공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57조 양주시 섬유 패션 특구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 섬유 종합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다수 지원 기관을 통한 섬유 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등대 및 섬유 패션 도시 양주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59조 양주 사랑카드 확대를 통한 민간 소비 창출입니다. 양주 사랑카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 발행 186억 원, 정책 발행 32억 원 포함 총 218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발행 규모를 연 5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261조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제조 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유치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경기 북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경기도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력히 건의하여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벨의 사업 시기에 맞춰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조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 에너지 보급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6개소, 태양광 보급사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전력 자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3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5개소 마을 이상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을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확대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조 양주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평균 수준인 26이었고 올해 9월 현재까지는 경기도가 21, 양주시는 29로 경기도 평균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점 추진 시책으로 환경부 및 경기대 수출의 정책 건의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을 4종 및 5종의 소규모 대기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을 확대 반영했으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감소시켰고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관 선정과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총 4개 분야 2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조 대기오염 배출원 방지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역점 추진 시책 사업으로 노후화된 대기 방지설을 개선 교체하여 2019년 53개소 94억 원, 2020년 52개소 99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개선한 결과 약 88%의 미세먼지를 저감시켰습니다. 내년에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기 없는 감동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0조 실내 공기질 안심과의 측정과 컨설팅 서비스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라돈, 새집 증후군 등 공기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클린 에어 코디가 실내 공기질 신청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실내 공기질 지원 프로젝트 신규 사업입니다.
271조 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기후변화 현황, 전망, 적응능력 분석 및 중점 추진사업 선정을 통해 장마, 폭염, 한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2조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감축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승강기에 자가발전기 설치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는 약 22% 절약되며 주민호응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조 농지 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자재 무상 대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중 공사 기간이 짧고 환경 보전 인식이 낮은 농지 성토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위한 이동식 살수 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농지 성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사 주체의 환경 보전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274조 자연 친화 생태 하천 유지 관리 및 도랑 보건 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신천 및 덕계천 총 21km 생태 하천 탐방로에 수생식물 식재 및 제초 작업 등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랑 보건 사업은 금년 처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광적 대모시천 350m의 자연 친화적 수생태계로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에도 상계 도랑 하천이 도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조 넥스트 노마 시대 생활 쓰레기 재활용 기반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일회용품 등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자원정보센터 전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 시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조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활 가능한 폐기물을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각량을 줄이기 위하여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및 2022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4년 7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양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시의 폐기물 처리 방향 설정,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조 올바로 처리하자 올바로 시스템 교육 실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84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추가로 투기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업체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조 무단 투기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 확립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네요. 네, 그렇죠. 본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예, 하여튼 본인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내년도에 좀 느는 겁니까? 내년에는 3억, 3억 정도 됩니다. 3억인데 네. 올해보다 예산이 좀 어떠냐는 거죠? 네, 일자정책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 수는 올해 4개에서 5개로 사업 수는 늘었는데요. 네, 그 예산은 조금 감액이 된 상황. 좀 감액이 됐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제 19명인데 8개월 동안 하는 거죠? 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9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부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 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나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저 도서 대출 관리, 아동 돌봄 학습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 참여 인원 세부 사업이 그 일이 그 뭐 겹치거나 뭐 그런 게 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겹치는 거는 별도로 다 이렇게 구분돼요. 별도로.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잘 준비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국민들이 가장 이제 체감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상공인은 뭐 가족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바를 좀 써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뭐 가정 경제가 들어보면 뭐 상당히 뭐 국가에서 재난기금 줘도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 뭐 금액이 뭐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단발성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뭐 다 뭐 반토막 났다고 이렇게 기업인들 보면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다니던 직원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회사에서 이제 일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이제 본인이 듣기로는 한 1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는 해고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뭐 그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도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내년도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중소기업이 이제 경영 불안정으로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고 여러 가지가 소상공인도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뭐 일자리 뭐 많이 우리 보니까 일자리 정책과에서 뭐 이런저런 뭐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자리 환경국에서는 뭐 또 지평부에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로 해서 뭐 일자리도 이제 감소가 되고 이제 기업인들도 상공인이나 자영업인들이 많이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소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뭐 긴급 생활 지원 자금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도 이제 이런 사업을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기업 상공인들한테는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일자리 같은 데는 더 뭐 확대를 해서 희망 일자리라든지 올해도 뭐 희망 일자리, 지역 일자리를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 그런 걸 확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 시에서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희망 일자리 하고 있죠. 네네. 뭐 3시간짜리, 6시간짜리. 4시간짜리, 예. 8시간짜리.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주시가 그때 800명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인근의 의정부 8,000명이었나요? 3,000명이었나? 좀 의정부는 우리 좀 많이 했는데 좀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의원이 의정부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 예, 예.
차를 타고 가거나 뭐 어디 들려서 식당에 가서 밥을 아치게 어저께도 이제 본인 아침에 이제 일 있어서 의정부 잠깐 들렸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의회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몇 명씩 이렇게 뭉쳐 다니더라고요. 네, 그룹별로 예, 이렇게 예, 뭉쳐 다니는데 우리 양주시는 이제 800명이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지역도 넓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우리 일자리 환경에서 특히 일자리 정책과에서 국가에서 그 지원해주는 사업 시민들이 많이 혜택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올해는 본의원이 볼 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저 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간다면은 내년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일자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네, 일자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희망 일자리를 800명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2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도 포기자도 있고 해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모두 다 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저희 지역 일자리 이 사업이 다시 이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내년도에도 제 판단에는 뭐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는 좀 경제가 좋아져서 없어지길 바라고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취약계층이나 이제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국가 사업 있을 때 잘 대응을 해서 또 시민들이 이제 많이 좀 혜택에 갈 수 있도록 뭐 사실 뭐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녀보면은 뭐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241페이지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 잘 되고 있죠? 네, 본의원이 전 이거 많이 좀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전 200만 원 전 주고 뭐 사업자는 50만 원 좀 부담하고 국가에서 이제 150만 원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네, 그죠? 월 200만 원에서요. 네, 2년 동안. 네. 근데 2년이 지나서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본의원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 지나서 그만둘 것 같으면 사실 뭐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단발성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양주에 그래도 큰 기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2년 지나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공장도 있는데 그때는 본의원 이거 자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좀 큰 기업하고 소통을 해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뭐 서울유도 좀 크고요. 또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뭐 노원건속도 좀 상당히 좀 크고 또 뭐 그런 데를 잘 이렇게 좀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사후 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얘기도 하고 또 일자리 정책과장님하고 또 현장도 이렇게 좀 가보고 해서 했는데 이 사회적 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서 현재 총 92개소가 있고 그렇죠? 네, 90이고요. 네. 올해 신규로 한 14개소 더 발굴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기업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생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좋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그 육성이 좀 잘 좀 안 되고 육성이 잘 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도 좀 창출할 수 있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지원 쪽으로 많이 그 사회적 기업에서 하여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이렇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패션 디자이너 스토어의 결립 신규 사업이죠? 네. 보니까 뭐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네요. 네. 저번에
그 의정 협의회에서도 이제 사전에 이런 설명을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고 시비를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섬유산업, 양주가 이제 섬유산업 패션 도시이기 때문에 섬유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하셔서 우리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이 뭐 바이오도 마땅히 상담할 때도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이오들이 와서 우리 이제 기업하시 상담을 해서 또 수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고. 아직도 우리 양주에 도시가스 미공급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보통 이제 자연불화 이제 뭐 의원님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자연불화 자연불화 또 쪽이 뭐, 아마 공동주택이야 뭐 그렇죠. 당연히 되는데 자연불화가 아무래도 좀 거리상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좀 하는 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오지 지역, 그렇죠? 그래서 뭐 오지 지역 부근에 뭐 신도시가 있던 도시가 있던 그 즉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살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걸 복지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 전체가 도시가스가 좀 보급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일자리 환경부 기업 경제가에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미흡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철저히 환경 관리까지 좀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환경 대상 우수 기관 선정이 되고 또 과거에 우리 저 공중파에 저 미세먼지 최고 수치라고 이제 뭐 TV에도 자막으로도 뭐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전 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뭐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설명됐지만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52개소 설치 다 됐나요? 지금 올해 좀 일부 조금 했는데 거의 다 설치가 거의 다 된 얼마나 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고. 네, 저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51개소는 거의 이제 완료됐고요. 그 이제 내년도 사업 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우리 현지 조사나 그 업체한테 독려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본 의원이 괜찮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자부담도 10%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큰 뭐 3억짜리 근데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적으니까 이 기계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미세먼지도 줄고 또 대기 오염도 줄고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지 좀 심각한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은연면 남면 뭐 광적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을 뭐 본의원은 잘한 사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생활자원 희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나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이제 정식 명칭이고 이제 재활용 선별장은 일명 이제 재활용 선별장이라는데요. 정식환경부에서 이제 명칭이 생활자원회수센터라 이제 이런 명칭으로 했고요. 현재 이제 토지 감정가는 됐는데 예산이 이번에 원래는 서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예산이 좀 관계로 해서 내년 초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그 재난기금 지급할 때 그 당시에 37억이었나요? 네. 그거를 재난기금을 주면서 뭐 본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뭐 도로가 50억 이거 37억 지방채 발행해서 보존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과장님 아니지만 딴 분 과장님 하실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보존을 해줬나요? 아니면은 안 해줬죠? 근데 내년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오래 했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존이 안 됐죠. 근데 거기 좀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의회 와서 호의 보고 한 거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래서 좀 이것도 내년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 지난번에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 선별장에 대해서 너무 좁고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하는 걸로 이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의회 와서 그 보고할 때 좀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과의 협의는 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주민하고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저 작년 좀 이제 문제라기보다 이제 좀 그런 게 좀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거기 협의체 분들이 네. 조금 이견을 좀 한 건 있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 네.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의견 반영해달라는 게 뭐죠? 근데 그 우리 지역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청소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당시에 지역에서 그 예전에 그 시설 설립 당시에 저희가 그 약속한 그 일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일이 지나가지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 건설할 당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 부분들을 그 당시에 협의를 하다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중기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협의는 된 건 아니네요. 뭐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뭐 결정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서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주민 의견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네, 주변 의견도 중요하죠. 네,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전체적으로 전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기업 문제, 정말 먹고 사는 그 문제가 여기 일자리 환경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 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국가 사업, 뭐 도사업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하셔가지고 그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대기오염 방지가 경기도에 600억인데 양주에서 100억을 가져왔더라고요. 31개 시군에서. 이런 거는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또 희망 일자리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일자리 환경위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뭐 근래 들어서 전자에는 뭐 이런 미세먼지, 공해 뭐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양주 시민들이 이제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국장님이랑 뭐 우리 저 과장님들, 우리 전 직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줬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 정책과에 보면 청년 242쪽 우리가 지금 도에서 하는 그 청년 사업이 많죠, 국장님. 네, 예, 뭐 아주 이번에 뭐 이재용 도지사께서 튼튼한 기본 단단한 지원해서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막 그 청년 면접 수당도 한 21만 원씩 막 지출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그 양주시 청년들도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죠? 네, 하여튼 홍보는 하여튼 계속해서 홍보는 뭐 한 번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주요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좀 그 옥정지구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홍보 계획을 좀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은데
찾아 들어가면은 알겠지만 못 찾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뭐 방식을 좀 택하셔서 홍보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수막 이런 거에도 보면 별 그렇게 그런 게 안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거 보는 애들은 너무 좋답니다. 아주. 근데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네. 하여튼 우리가 양주역이나 덕정역이나 이런 데 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근접하고 볼 수 있는 데가 거기 학교라든지 우리 관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좀 아직까지 좀 사각지대가 있는 데는 좀 더 거기 살펴서 그쪽으로 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잘 알아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잘 아는데 조금 외진 데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청년 정책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우리 또 시에서 해주는 거 엄청 그 혜택이 많은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도심지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줍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관리가 과장님이라든가 뭐 다들 뭐 고생하셨는데 청소과장님도 그렇고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공기질도 많이 좋은데 그러나 특히 이 저기압 일지에는 사실 요즘도 회천 지역이든 뭐 인근 지역이 가면 냄새랑 눈이 따가워서 지금도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해가 쨍 날 때까지 한 11시 반까지는요. 이게 숨도 못 쉴 정도인데 이게. 뭐 여기 목격하는 분들 여기 많습니다. 의장님서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도에서 국가에서 봐서 90대 우리가 10%에서 했지만 그렇게 혜택 안 받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상당히 독합니다, 이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깊숙이 한번 더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떼고 그러면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없어집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또. 그리고 또 어느 때 또 떼우고. 그리고 안개가 끼니까 어디서 태우는지를 몰라요. 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은, 안개 끼고 그런 날은 이상하게 그런 걸 많이 태우시나 봐. 이런 거를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게. 국장님, 이런 현상 한번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게 11월 때면 이제 대기 역전층 현상이라 그래야 기온차가 이게 차가 해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서 깔리기 때문에 더 그러고 요새 또 날씨가 추우니 또 불법 소각 이런 게 더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도 불법 소각을 계속 정기적으로 시약 시간대라든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뭐 소규모 공장에서 또 소각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우리가 더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않도록 계속 하여튼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이거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 보고서들이 다 잘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 냄새랑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이거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잘 숙제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저희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이 무단 투기의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면 좋을까요? 우리 2021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면 뭐 과장님도 청소과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무단 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 생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하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거는 행정력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따라가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인 수준에 와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법기관하고 좀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려고 현재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된 경우는 저희가 파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 일부 주민들이 좀 약간 미련이 발생되고 있어요. 파봉을 해가지고 주인을 찾은 다음에 단속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좀 노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다소의 미련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그 시민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많이 잦아든 상태고요. 2021년도에도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충분해서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그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된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 뭐 가보시면 저도 본의원도 차를 운전하고 하다 보면요 도로변에 까만 봉지가 슉 날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이 전부 다 국토 아시죠? 전부 다 쓰레기장입니다. 새까맣습니다 바닥이. 이 낙엽지고 그러면요 이 3번 외곽도로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전체가. 그거 아시죠 국장님? 네, 네. 예. 중요한 것도 이 차들이 몰래 와서 부리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사실 시민의식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왜 그 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왜 그 차에서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 던지는지 저 본의원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고속도로 있고 자동차 저 은연면 그 톨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전부 다 쓰레기예요. 그게 전부 다 봉지가 까맣고 뭐 시구간에 이게 여기 저 강사동도 똑같을 겁니다. 아주 그 왜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지 거기에 뭐 어떻게 주의라든가 쓰레기 던지다 걸리면 뭐가 뭐 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이게 바람 불면 거기서 이제 오래되잖아요. 이게 전체로 다 터져서 온 마을 다 덮는 거예요. 이게 바람 불고 그러면. 우린 그나마 은연 남면 뭐 이런데 다 각 지역에서 보면 뭐 사회기회 단체장들이 뭐 새마을이든 뭐 바르게 살기든 뭐 단체에서들 이 통장님들도 해서 쓰레기를 많이 줍잖아요. 이 외곽에 있는 거는 주실 수가 없어요. 양도 하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북부도로 그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쳐달라. 너무 많다 쓰레기가. 우리 시민들이 그걸 계속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민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 차량들 있죠. 예, 청소. 예, 청소 차량들, 우리 쓰레기를 치는 이런 차량들이 왜 일반 공장에 가서 공장 쓰레기도 쳐가나요? 공장에 뭐 생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도 공장에 있는 걸 쳐가나요? 그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잘들 하셔서 주의를 주든가 무슨 법을 안 쓰면요. 이거 제가 요 시간 끝나면 내가 국장님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에. 좀 청소업체들한테 주의 무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쓰레기 싣고 들어오다 적발 시에는 사업을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청소 대행업체 우리가 주 1년에 이제 간담회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는 한번 다시 주의를 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게끔. 주의만 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만에 하나 이런 거 싣고 들어왔을 적에 걸린다 하면 적발이 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거를. 하여튼 그런 거 관리 감독해서요. 하여튼 강력하게 뭐 처분할 거 있으면 행정 처분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되도록 철저하겠습니다. 예, 꼭 방지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해코자 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꼬치를 시키면 남이 다 해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 아니 황영희 의원님은 손이 되게 총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남이 다 하고 나면 내려오면은